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생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자, 화웨이에 대한 오해가 일정 정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업황 저점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나니아 테크놀로지가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020년 시설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발표, 이런 부분들까지 놓여지면서 연말을 앞두고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기술적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들을 한번 파악하는 시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이닉스의 오늘 이제 시장보다 좀 강한 상승을 했죠. 오늘 3% 정도 상승한 흐름인데, 자,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오해 관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투자 포인트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퇴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동사의 주요 고객 변화가 불가피하죠. 3분기에 화웨이 긴급 재고 축적으로 수혜 예상되지만 4분기와 내년도 1분기까지는 화웨이 부재로 인한 실적 차질 우려 또한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까지는, 그러니까 화웨이가 제재 당하기 이전에 물량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그 가수요가 발생을 했죠. 반면에 이제 4분기부터는 이 화웨이한테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이 실적 악화, 실적 차질 우려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러한 우려가 이제 상당히 지배했었던 부분이 이 하웨 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화웨이 입지 상실로 소니 CIS 시장 점유율 약화가 전망되고, 삼성전자 디램 13라인의 CIS 전환 가속 시 디램 공급 더욱 타이트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모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2020년 디램과 낸드 빗 그로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당히 보수적인 21년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부분별 전망 및 투자 의견을 보게 되면 상반기 미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서버 드램 및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 증가는 폭발적인데, 3분기 서버 수요는 부진했을 것이나 화웨이 구매 확대로 실적은 양호할 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반면에 이제 4분기는 서버 수요는 다소 회복이 예상되나 화웨이 구매 중단으로 실적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죠. 반면에 이제 4분기에 출시될 아이폰 12, 그죠? 이제 내일이면 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기종이 애플 최초의 5G 기종이라는 부분. 그리고 통신사들의 마케팅이 강력할 거고, 기기 보상이라든지 판매처의 마케팅 지원 등으로 역대급 구매 혜택을 예상된다. 그래서 21년은 화웨이 빈자리를 메워줄 애플이라든지 또 오포, 비포, 샤오미 등 이 SK 하이닉스의 이미 고객사들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몰락을 하면 그것을 애플이라든지 오포라든지 중국 내 기업이든 애플이든 삼성이든 그 빈자리를 메워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4분기와 1분기 정도에 있어서의 누수, 요 정도가 SK 하이닉스의 부담이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게 추정치를 보면 사실 요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2020년 2분기 좋았죠. 그죠? 영업이익률도 21%가 나오고, 그죠? 매출액이 뭐 8조 6천억에 뭐 1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2, 4분기에 엄청나게 큰데, 그거보다 이제 3분기는 좀 못하고, 그죠? 분기 대비는 마이너스 5.3%. 전년 대비는 증가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분기 대비는, 감소하는 흐름이 3분기와 4분기에 이어질 거고, 그 부분이 내년 1,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렇게 1, 4분기까지 이어져도 뭐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대를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거죠. 그죠? 그 이후 이제 2, 4분기부터는 더 높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가가 아, 다른 종목들보다 시장보다 더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은 요 뉴스가 나왔었던 게 주요한 부분입니다. 나냐 테크놀로지가 이 2, 4분, 3,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020년에 시설을 투자한다 발표를 한 부분이에요. 시설 투자한다가 왜 그거 하냐? 그죠?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죠? 시설을 확대해야 또 뭐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발맞춰서 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 이야기는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이런 기존 시설 투자 계획 부분을 조정하면서 가격 단가 하락을 막는다는 거죠. 그죠? 사실 나냐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뭐 지금 이 표에서 이 수치로 보시겠지만 매출과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뭐 전분기 대비 각각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매출도 7% 마이너스, 그죠? 영업이익도 35% 마이너스. 그죠? 뭐 이익의 감소율이 매출의 감소율보다 가팔랐는데 뭐 이런 영향은, 그죠? 화웨이 러시오의 영향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또 대만 달러의 강세도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도 있고, 또 법인세가 전분기 대비 2.2배 늘어난 것도 순이익에 부담을 준 부분,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냐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 안 좋은 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까지 다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뉴스가 왜 SK하이닉스의 단기 상승에 이유가 됐었냐 하는 부분은 공급 조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급 조절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죠? 옛날처럼 이 반도체 업종도 우리가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호황기나 불황기,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한번 이 뭐죠? 이 섹터 산업의 이 사이클 흐름이 하락으로 들어서면 그 업황이 호조될 때도 한 2년 정도, 또 다운 사이클을 흐름이 진행돼도 기간이 2년 정도 걸릴 정도로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때문에 혹시나 이 다운 사이클 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을 가졌었는데, 여하튼 이 나냐 테크놀로지가 시설 투자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지난번 9월에 실적을 발표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급 조절 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했던 것처럼 결국 삼성전자나 나냐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증설을 일정 정도 조절하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디램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이제 저점을 만들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디램 제조사들의 공급 조절 의지가 강력하므로 정방 산업에서 수요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디램 산업에서의 공급 과잉이나 제품 가격 하락은 과거처럼 2년 이상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혹은 1년 이내로 단축될 가능성이 크고, 그죠? 2020년 연말을 앞두고 턴어라운드 신호가 강화되고 있어서 2021년 상반기 드림 업황은 업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고, 9월 기준 한국 반도체 수출과 대만 전자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저점을 갖고 오는 흐름들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요 SK하이닉스의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그죠? 그에 앞서서 이제 이 SK하이닉스는
단기적인 실적, 뭐 3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치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죠? 4분기와 내년 1,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전분기 대비해서 안 좋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SK 하이닉스도 사실 뭐 미국의 화웨이 제재,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또 SMIC에 대한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죠? 자, 우리가 추세를 바라보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요 라인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이게 이제 박스권의 주가 흐름이었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여기 한번 상승을 했다가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와서 박스권을 하회하니까 그죠? 이 박스권을 하회하니까 이 폭만큼 정도 하락을 했었죠. 그죠? 이렇게 폭만큼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박스권이 깨지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박스권만큼 하락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크거든요. 요게 이제 마디 관점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하락의 흐름을 갖고 가던 주식이 주가가 그죠? 여기 고점과 이 고점을 저항하던 봤던 주가가 그 추세 라인을 갭 돌파를 했죠. 그 갭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몇 번에 거쳐서 받았잖아요. 요 8만 원대를.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저점을 만들고 상승 부분으로 추세를 전환하는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제 추세 흐름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는 흐름이라면 어떤 부분을 예상하냐면 이건 이제 기술적인 예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더 확대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수급이라는 요인도 항상 같이 바라봐야죠. 그죠? 그래서 개별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은 요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추세 하단 라인 부분 이제 82,500원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된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죠? 이 종목 부분이 오늘 시장 부분에 있어서 시장보다 더 센 모습을 보면서 추세 흐름을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갔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 부분은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요 추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요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흐름들을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 위로 바로 뚫고 가는 현상이 전개가 되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올라가더라도 그건 보유한 사람의 영역이죠. 왜냐? 또 이틀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살짝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흐름 속에서 이 주가를 중간 중심, 추세대 중심 라인을 하나 놓고, 그죠? 추세대 중심 라인을 놓고, 거래량을 감소하는 시점 부분으로 내려오는 구역. 이제 매수를 염두에 두는 분들은 요 8만, 얼마입니까? 86,800원. 그러니까 87,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다. 그럼 올라가면, 그죠? 그대로 보유한다가 9만원 근처 넘어가는 위치. 그죠? 9만원 넘어가는 위치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죠. 단기 부분으로 저항이 될 부분이 이제 이 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할 거냐, 안 돌파할 거냐. 그건 이제 시장 상황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저는 이제 돌파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3,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건 이제 전분기 대비니까.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 흐름 부분은 93,000원 정도. 그죠? 93,000원 정도 가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자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봉 단기 흐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 그런데 이제 중장기 흐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월봉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추세 움직이면서 월봉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기 접근자와 뭐예요? 중기, 장기 접근자는 가격 전략이 틀려요.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시는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는 이제 저점 부분, 이 3월 19일 우리 시장 저점 나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양봉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진통 라인이었었던 월봉에서의 이 저항 라인 부분을 돌아 나온 겁니다. 그러면 93,000원 정도 올라가서 뭐예요? 양봉을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 93,000원 정도 올라갈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거기와 관련된 이 거래량 동반 흐름들을 보면 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이 이 화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화해와 거래가 중지되면 앞으로 실적이 더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 공급의 감소, 시설 투자의 감소를 통해서 가격을 추가적인 하락을 면하게 해준다면 더 떨어질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게 되면 중장기 관점은 지금은 지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디 93,000원 내외 부분에서는 한번 흔들리겠구나.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는 디램 가격 하락이 3, 4분기 가장 우려가 됐었는데, 그죠? 나냐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디램 관련 업체들의 시설 투자가 다소 축소되는 흐름으로 보여준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러한 부분들이 연말에 다소 안 좋을 수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업황의 저점 가능성이 부각되는 흐름.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3, 4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그 3,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 이후에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빨리 온다면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죠? 3, 4분기가 실적이 지난번보다, 전분기보다 좀 안 나온다. 비단 하이닉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어떠한 종목도, 그죠?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별로일 것이다 라고 본다면 주가는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반대로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이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디램 가격이라는 건, 가격의 변수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변수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공급을 무진장할 수 있는 이 생산시설의 확대가 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고 커진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 떨어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93,000원 내외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단기 매매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염두에 두고 매매 흐름을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